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전 시간에 이제 연결고려해서 행정법의 관계, 행정법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훑어봤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게 이제 등장한 게 뭐하다, 뭐하자, 재량, 형사,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행정 개입 청구권, 이게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주고, 일단 모든 게 그래요. 우리가 법을 처음 했을 때 이 가이드가 필요해요.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목차를 순서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뭘 우리가 숙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바로 이거예요. 널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목차예요. 목차. 목차라는 것. 이 목차라는 게 바로 줄기라는 겁니다. 이 줄기를 먼저 암기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념 소스를 우리가 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 행정법 관계 내용으로서 혀 관계 틀을 우리 한번 잡아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몇 개 점검해보죠. 자, 공권과 공의무. 공권과 공의무의 관계는 뭐냐? 공권이라는 것은 하나에 걸리겠죠. 그래서 공권. 우리가 그걸 공의무. 자, 공권이라는 것은 바로 걸리겠죠. 권리.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무가 되겠죠. 우리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법률 관계예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 그래서 여쭤봐서 지금 무슨 법 배우고 있어요? 바로 행정법 배우고 있죠. 그래서 행정법 관계가 우리가 탄생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가 바로 공이라는 거야. 공권이 되는 거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무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권리가 있으면 뭐가 탄생해요? 상대편은 의무가 탄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바로 공권과 의무의 관계, 이게 탄생하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권리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돼 있어요. 우리가 권리라는 것은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으로서 상대편에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항상 이 측면에서 경우의 수는 봐봐요. 권리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의무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게 첫 번째 권리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라는 것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 일방적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 번째, 권리는 없지만 의무가 존재하는 것.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경수가 탄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을 배웠으니까 봐봐요. 제가 왜 민법을 잘해야 되느냐? 민법에 대해서 법률 관계라고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죠. 법률 관계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 관계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이 붙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이 붙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행정법. 자, 그러면 행정법이 우리가 붙었다면, 여기에서 행정법, 여기에서 유리니까 행정법 관계가 탄생하게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공권과 공의무, 행정법 관계도 여기 당연히 권리 의무 관계라는 점에서 사법 관계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행정법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공권, 공의무라고 하고 기속 주체에 따라서 국가에 기속되는 것, 그 국가적 공권. 자, 그 다음에 공권과 공의무의 관계. 개인이 기속되는 개인적 공권, 공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이 부분이죠. 공권과 공의무의 관계. 이 공권이라는 것은 권리야, 권리. 그게 다 행정법, 개인의 주체니까 공권. 의무라는 것은 공의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공권은 두 가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권리라는 것이 뭐냐?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법도 권리 의무 관계, 그래서 공권, 공의무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공권과 공의무는 사법상 걸린 사건과 사의무의 대명된 개념이다. 우리가 이제 굳이 사건, 공무상 의무라고 쓰지는 않죠. 그냥 권리 의무. 거기 앞에 이제 우리 행정법은 저 공법으로서 공권, 공의무라는 거죠. 자, 사법관계는 사적 자치 원칙이 인정되어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원칙적으로 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결정된다. 이게 바로 의사표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발생, 변경, 소멸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득실, 변경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자, 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득은 바로 취득이죠. 득이라는 거예요. 취득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고요. 이전적 승계는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변경이라는 것은 주체의 변동, 주체, 내용의 변동,
작용의 변동이 있듯이 여기에 대해서 실이라는 것은 즉 소멸이라는 거야. 소멸. 이게 실이죠. 그래서 읽어봐요. 득실 변경이라는 우리 사법상 권리의무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면 공법관계는 뭐냐?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 대부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게 포인트예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주체 일방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우리 법률적, 바로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우리 공권리, 공권, 공의무 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권 처음 들어보니까 낯선 거야. 그래서 자, 공권리, 공권리를 그냥 간단하게 공권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무가 바로 뭐예요? 자, 공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이제 그 권리 의무 관계가 바로 행정법 관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공권의 특수성이 있겠죠. 어떤 특수성이 있느냐? 특수성이 있느냐? 공권의 이제 공권의 개념에 대해서 개념을 우리가 잡아보는 거죠. 자, 공권이라는 것은 즉 사인이 국가 권력 관계이죠. 공법 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자, 그러면 공법 관계에서 직접 자기를 위하여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이게 바로 공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배시 당연히 이제 행정소송이 구제가 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 효과, 반사적 이익이죠. 법이 단순히 자기 부작위를 규정한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 반사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이익, 요게 바로 우리가 바로 반사적 이익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권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침해시 당연히 행정소송의 구제 가능이 있고 반사적 이익과 관련돼서 침해시 이거는 행정소송의 구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잡고 공법관계에 대해서 다시 직접 자기를 위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 이게 바로 뭐냐? 공권이라는 거야. 자, 공권의 특수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국가적 공권의 특성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게 권리의 자율성, 권리의 자력 집행성, 행정부의 가벌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근데 여기서 개인의 공권의 특수성, 아까 반사적 이익, 여기 대표적인 이전의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제한. 어떤 제한이 있다? 이전의 제한이 있다. 자,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은 함부로 이전할 수 없죠. 공권은 일반적으로 공익성이 인정되고 일신전속성이 권리와 권리의 주체가 긴밀하게 연관된 다른 사람에게 양도 상속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진 게 바로 일신전속성이라고 그래요. 많으므로 양도 상속 등 이전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선거권, 바로 여기에 대해서 선거권이 있죠. 선거권을 제가 양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연금 청구권, 마찬가지 소권, 국민의 기초생활수급권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전성의 제한이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으로서 첫 번째 이전의 제한 잡아두셔야 돼. 자, 만약에 그 내용이 경제적 가치를 주목적으로 할 때 이때 사건의 가치 이전되면 인정되는 게 어디다. 재산적 침해로 난 국가배상 청구 또 할 수 있죠. 자, 국가배상 청구 대표적으로 이제 손실 보상 청구권 등. 그래서 개인의 공권성 특수성으로서 이전성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기성의 제한이 있어 함부로 포기할 수 없죠. 공권의 공익적 견제에 인정되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야. 선거권이라든지 연금 청구권, 소권 등 공권의 포기와 불행사의 구별을 해야 돼. 공권은 반드시 행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방치함으로써 시의 완성 또는 제척기간의 경과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것 같은 구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뭐냐?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빠지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빠져라. 제척 사유가 되고 제척이라는 것은 그럼 제척기간과 시효의 어떤 소멸시효의 차이점은 어디예요?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3년이 딱 정해져 있으면 3년이 지나면 딱 없어지는 게 제척기간이야. 소멸시효와 관련돼서는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포기성 제한, 자, 이전성의 제한이 있고 두 번째 포기성의 제한을 갖고 그다음에 대행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공권은 일신 전선권의 성질을 가짐으로써 대행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저 대신 네가 선거를 하라. 선거권 대행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 공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성의 제한이 있고,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포기성의 제한이 있고, 그 다음에 대행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인적 공권은 개인을 보호해줘야 되겠죠. 보호의 이제 특수성을 갖는다는 거야. 개인적 공권도 걸림으로써 침해된 경우 법원의 제소에 의해서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개인도 개인적 공권도 하나의 권리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례가 인정되므로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거나 부담을 지는 경우도 있다. 이게 바로 특허 기업자의 특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호의 특수성도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권리에 대해서 봤어. 공권리. 그래서 이걸 삭제하니까 공권에 대해서 우리가 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의무에 대해서 특수성은 뭐냐? 개념 및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공의무는 공권에 대응한 개념이야. 그러면 권리의 개념되는 개념이 바로 공의무가 되게 돼. 그러면 타인을 이익을 위해서 의무자의 가지는 공법상 구속을 받는 것, 의무가 있죠. 자, 그래서 공법상 구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자, 법률 관계. 그래서 이제 행정법 관계가 우리가 탄생하죠. 그럼 법률 관계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리걸 마인드를 항상 행사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 술 한잔 하자. 그러면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그러면 또 합은 뭐예요? 이거는 법률 관계에 편입시킬 수 없어. 이거는 인간관계라는 거지. 인간관계는 법률 관계가 될 수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술 한잔 하자. 여기에 대해서 야타. 그러면 야타죠. 영어는 야타. 그러면 이게 뭐예요? 호의동성이겠죠. 호의동성 관계가 되는 거야. 호의동성 관계. 그러면 만약에 호의동성도 법률 관계도 원칙적으로 거듭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다가 사고 났을 때 이때는 손해배상 의무도 우리가 지게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밥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남편과 부인은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어. 그러면 남편이 가서 집에 가서 부인한테 밥 줘 그랬다. 네 챙겨 먹어. 그러면 요거는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밥주는 남편과 부인은 상호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것도 상당한.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나중에 할 때 결혼해서 밥 줘 그러면 안 준다. 그러면 우리 민법상 기타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러면 밥전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법률 관계로 포섭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법률 관계를 어떻게 거기 대응하는 개념들이 바로 공의무라는 거야. 그래서 공법상 구속을 받는 것 이게 바로 공의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주체에 따라서는 국가적 공의무, 주체 국가적 공의무, 개인적 건담 개인적 공의무 내용에 따라서는 뭐예요? 자기, 부자기, 그 다음에 순위 받는 사람이죠. 거부 의무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특수성과 관련돼서 법령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의무 불이행 시 행정권의 자력 집행이 인정되면 우리 자력부재권이라고 우리 민법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의무 위반 시 행정벌이 가해지기도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신 전속행인 경우는 이전이나 포기가 제한되며 사건의 상계가 금지되는 경우가 많다. 상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법상 퉁치는 거예요. 퉁이 바로 뭐냐? 상계예요. 다만 순수한 경제적 성질의 의무는 이전 상속이 인정된다. 이게 바로 납세의 의무가 있겠죠. 그래서 공의무의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의무라고 생각하면 돼. 의무. 공권이라는 것은 권리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를 해보도록 하죠.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우리 공권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사적 요 의미를 우리가 잡았죠. 그래서 공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상 법률관계에서 개인이 행정주체의 자신의 수익을 위해서 자기 부적이 수인 거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우리가 봤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공권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야. 공권이 침해된 경우에 소송에 의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요. 원고 적격의 인정, 손해전보가 이제 원고 적격에 인정되고
손해정보를 인정하게 돼. 자, 반사적 이익과 관련돼서는 행정법규가 자, 공익 목적을 위해서 국가나 개인의 자기, 부자기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국민이 사실상 받은 이익이 바로 반사적 이익이야. 이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소송의 대상도 될 수 없고 응거 적격이 그러면 부정되겠죠. 손해정보도 부정된다라는 거. 그러면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권과 또 하나는 뭐예요?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권은 응고 적격을 인정하고 손해정보를 인정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응고 적격을 부정하고 손해정보의 내용이 부정된다는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눈여겨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공권과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둘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대해서 개인적 공권에 대해서 우리 정확하게 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해 나가보자고요. 하여튼 우리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천천히 우리가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함, 이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